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어떻게 함락되는지를 32년 동안 연구하면서 배운 한 가지 사실은 한 국가의 수도가 방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는 시점이 결코 적이 성문 안으로 진입하는 순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방어를 책임진 이들이 병력수, 보급선, 공중 엄호 가능 여부, 그리고 정부의 정치적 의지라는 숫자를 검토한 뒤 군사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는 결코 말하지 않지만 정직한 분석가라면 누구나 즉각 알아차릴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숫자가 통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오늘 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방어자들에 의해 바로 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밤 12시 19분 이라크 주재 미국 군사사령부는 카타르의 중부사령부로 향후 수년간 이 갈등의 궤적을 결정짓을 우선순위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메시지는 대피 프로토콜 현재 활성화라는 단 4단어였습니다. 이 4단어가 발령된 계기는 지난 72시간 동안 전개되어 6시간 전에 작전 임무 한계점에 도달한 위성 및 신호정보 사진이었습니다. 기갑, 포병, 방공, 공병, 군수 지원 요소를 갖춘 4개 제병 협동사단으로 구성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지상군 5만 명이 이란과 이라크 국경을 가로지르는 4개의 교차점을 통해 동시에 집결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무력 시위나 국경 훈련이 아닙니다. 이들의 전투 서열, 군수 보급선, 하천 도하 및 장애물 개척을 위한 공병 자산, 그리고 전방 보급 비축 물자는 단 하나의 작전 목표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2시간 내 바그다드 진격입니다. 이란 국경의 카나킨 교차점에서 바그다드까지의 거리는 약 160km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 제병 협동 부대들이 3년 동안 조용히 준비하며 지형을 숙지하고 배치해온 경로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를 추적했으나 미국의 정책적 결정으로 인해 선제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60km의 거리, 72시간의 시한, 5만 명의 병력, 그리고 오늘 밤 2003년 이후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거점이자 바그다드 중심부의 요새화된 구역인 그린존의 헬기패드에서는 대피용 헬기들이 엔진을 켠 채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둔 중인 모든 이들은 조만간 하달될 명령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도 바그다드가 현재의 시간표와 조건 하에서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공세를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 군사적 현실입니다. 공식 소식통들이 군사적 실상보다는 정치적 관점에 치중하는 동안 실제 지표들은 방어가 불가능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 지상군이 20년의 시간과 2조 달러를 투입해 안정화하려 했던 수도의 함락이 전 세계 모든 전선에서의 미국 안보 공약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엄중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작전 배치는 단순한 정치적 압박 전술이나 무력 시위의 단계를 넘어선 실질적인 전면 공세 형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무력 시위용 배치는 국경 인근 부대의 보급 제한, 장애물 개척을 위한 공병 자산 부족, 지속적인 작전을 위한 전방 탄약 비축 물자 부재, 그리고 이동하는 기갑 대열을 보호할 방공망의 결여라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란과 이라크 국경에서 포착된 위성 이미지와 신호 정보는 이러한 제한 사항이 전혀 없음을 나타냅니다. 국경에 집결한 5만 명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병력은 단순한 보병 부대가 아닌 지속적인 지상공세 작전에 필요한 모든 전투 및 전투 지원 능력을 완비한 4개의 제병 협동사단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카나킨 교차점에 집결한 제1혁명 수비대 기갑사단은 이란의 최신형 독자 설계 전차인 카라르와 T-72 주력 전차 약 28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BMP-2 보병 전투장갑차, 자주포, 그리고 재보급 없이 최소 7일간 공수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군수 보급선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력 전차 280대의 배치는 이란의 명확한 작전 의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차 한 대당 하루 작전 시 약 500리터의 연료가 소비되므로 이 정도 규모의 가동은 수주간의 전방군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며
이는 미군 감시망에도 지속적으로 포착되어 왔습니다. 만달리 교차점에 집결한 제2혁명수비대 기계화 사단에는 바그다드 진입 경로와 직교하는 디알라강을 도하하기 위한 교량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뢰 제거 차량과 통로 개척 자산의 존재는 이라크군의 방어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 수립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남부의 제르바티아 교차점에 집결한 제3혁명수비대 보병사단은 바그다드 외곽의 밀집 지형에서 기갑 및 기계화 사단이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 보안과 시가지 전투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하차 보병의 비율이 높고 시가지 전투에 특화된 공병 부대, 그리고 건물별 조정 작전에 필요한 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개 교차점 전역에 배치된 제4혁명수비대 방공사단은 SA-15 토르 애물 및 SA-22 판치르 시스템을 통해 전진하는 지상군 대열에 저고도 및 중고도 대공 방어 우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교차점의 전방 보급 비축물자는 전체 5만 명의 병력이 공세작전 템포를 15일간 유지할 수 있는 탄약과 연료, 군수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야 하는 바그다드 방어의 군사적 실상은 심각한 제한 요인 직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이라크 보안군의 전투 서열입니다. 바그다드 작전사령부 관할구역 내 이라크 보안군은 약 6만 명으로 집계되나 이 중 약 35%는 직접적인 전투 역할이 없는 행정, 군수, 지원 인력입니다. 남아있는 전투 가능 인력 중 약 40%는 미군 고문단에 의해 지속적인 방어 압박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로 평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그다드 방어에 신뢰하고 투입할 수 있는 이라크군 전투부대는 약 22천 명에서 25천 명 규모에 불과해 280대의 전차를 보유한 5만 명의 혁명수비대를 저지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공중지원의 공백입니다. 11일 전 이라크 내 미군 기지 5곳이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M 미사일 공격을 받아 활주로 거부, 자탄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현재도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미군의 고정익 항공작전은 쿠웨이트와 카타르 기지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바그다드 상공에서의 소티당 임무 수행 가능 시간은 몇 시간에서 단 몇 분 단위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공중 지원의 격차는 혁명수비대의 지상 공세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철저히 계획된 사전 타격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이라크 정부의 정치적 구조입니다. 이라크 총리실은 48시간 전 테헤란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았으며 미 정보당국이 재구성한 바에 따르면 이라크 정부는 군사적 대응 대신 작전 노선에서 물러서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오늘 밤 미군이 중구사령부로 전송한 대피 명령은 이러한 군사적 격차와 이라크 정부의 정치적 태도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바그다드 그린존과 이라크 전역에 잔류한 미측 인력은 외교관, 군사고문단, 정보요원, 민간 계약업체 직원을 포함해 약 2,500명 규모입니다. 이는 위협 수준 고조에 따라 지난 몇 달간 상당 부분 감축된 수치이나 72시간이라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공세 시한 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철수작전을 요구하는 규모입니다. 현재 철수작전의 주력 자산은 바그다드 국제공항 기지에 배치된 제10 전투항공여단 소속 CH-47 치누크와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입니다. 72시간의 제한 시간 내에 헬기를 이용한 철수작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작전 개시, 쿠웨이트행 공중회랑의 확보, 이란 측 방공자산의 비교전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란 혁명수비대의 방공 시스템이 제르바티아 교차점 등 주요 경로에 배치됨에 따라 쿠웨이트로 향하는 남부 공중회랑의 안전성은 완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군의 전자전 및 방공망 제압 자산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이로 인한 철수 지연 가능성은 전원 안전철수와 일부 인력 잔류 사이의 시간적 마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측과 협력해온 현지 인력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군과 직접 일해온 약 800명의 이라크인 통역사와 그 직계가족, 그리고 미군 고문 프로그램에 협조했던 이라크 정부 관료, 장성, 민간 군수, 보안 계약업체 직원들은 혁명 수비대가 바그다드를 장악할 경우 직접적인 보복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린존 내 미 외교 및 군사 지도부는 현재 제한된 헬기 수송하에 탑승 우선순위와 호송 순서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미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시한의 제약으로 인해 극히 제한적입니다. 첫 번째 방안인 직접적인 군사 개입 및 지상군 추가 배치는 이란과의 전면적인 지상 교전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에스컬레이션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라크 내 미 지상군은 대피 중인 2,500명의 고문 및 지원 인력이 전부이며 혁명 수비대의 기갑 공세를 저지할 수 있는 정규 전투부대를 수송기 및 선박을 통해 전개하는 데는 수주가 소요되므로 72시간 내 투입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안인 쿠웨이트와 카타르발 미 공군력을 동원한 공습은 전진하는 이란 측 기갑대열에 타격을 줄 수 있으나 사전에 배치된 이란의 SA-15 및 SA-22 방공망을 제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바그다드 함락 시한을 늦출 수는 있어도 완전히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 번째 방안인 오만 중재국을 통한 테헤란과의 마쿠 외교 채널은 가동 중이나 이란 측은 이라크 내 미군의 완전한 철수, 이란의 지역적 주도권 공식 인정, 조건 없는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타협의 여지가 낮은 상태입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바그다드에 진입하게 되면 이란은 자국 서부 국경에서 이라크, 시리아, 레반트 지역을 거쳐 지중해 연안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영토 회랑을 완전히 통제하게 됩니다. 이는 이란이 지난 30년간 추진해온 시아파 초승달지대의 물리적 완성을 의미하며 중동 지역 전체의 안보 지형에 즉각적인 변화를 야기할 전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군사적 전방 배치 가능성에 직면함에 따라 이란과의 직접적인 외교적 조율에 착수했으며 요르단 정부 역시 동부 국경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지난 50년간 외교 정책의 기반이었던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이란이 동부 측면에서 전략적 중심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상 충돌 시나리오를 전면 수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정계 또한 20년간 2조 달러의 예산과 4,500명의 미군 인명 피해를 기록한 이라크 파병 정책의 종결 방식을 두고 베트남 전쟁 이후 가장 치열한 책임론과 외교정책 대논쟁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3년 미국의 바그다드 진입으로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2025년 현재 그린존 옥상에서의 헬기 철수와 대피 프로토콜 활성화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글로벌 강대국의 군사적 투자와 안보 공약의 신뢰성이 실제 전략적 결과로 어떻게 귀결되는지에 대한 엄중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보다 깊이 있는 국제 안보 소식과 정밀한 군사 분석 보도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